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를 만나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6남매 박 소장이 그 전문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분은 그리고 블로그를 보면 부동산 투자 타이밍과 현장 답사 요령, 서울 지하철 9호선 주요 역세권 강주에서 강의를 했네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 분석 강의가 있었고, 울산에서 1인 법인 설립 강의. 전국을 다니시네. 그리고 또 보면 밴드, 재미난 재테크 탄호 이영삼 박사라고 해서 밴드가 있고요. 강명 답사, 시점을 보니 16년도네요. 이때 이분과 함께 했다라면 광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길 뉴타운, 영상으로 보면 또 많이 있네. 부동산 투자 시 알아야 할 기본 원칙, 일기 신도시 완벽 분석, 카페. 지금 보니까 카페, 블로그, 영상 모두 전국적으로 투자자들한테 현장을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답사를 많이 가네요. 그래서 이분이 답사 전문가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왔구나. 일단 네이버 동생에게 물어본 결과 이영삼 박사에 대해서 치게 되면 일단 일면에 많은 게시물들이 나오네요. 이분을 제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뭐부터 물어봐야 할까요? 조금 긴장도 되고, 뭐부터 물어봐야 되지? 일단 부동산 6남매 박수장 이영삼 박사님을 만나러 가볼게요. 박사님 춥네요. 춥지. 쌀쌀한. 네. 야, 저거 하면 사람 다 쳐다봐요. 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저희는 지금 운양동에 나와 있고요. 박사님하고 같이 2020년 부동산 전망과 GTX D노선, 그리고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한 저희가 인터뷰 영상을 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운양역은 도시계획상에 네. 이제 보면 평형대 구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쪽이 반도 유보라인데 네. 소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네네네네. 소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반도 유보라, 네. 레미안,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리버가 네네네. 이제 네, 있죠. 맞습니다. 그 세 개가 이제 큰 소형 위주로 있고, 네. 그 옆쪽으로 이제 이랜드가 이랜드 소형하고 타운이- 네, 맞습니다. 이제 중대형이고, 네네. 이제 소형부터 해서 중대형까지가 있는 게 롯데캐슬이 네네네. 이제 중간으로 박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가 이제 대림은 중대형 위주로만 이루어져 있고, 뒤에 이제 한라뷰왈디는 대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평형 구성이나 이런 거를 보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지역을 오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오느냐. 여기는 중대형 사람들이 올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중소형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 반도 유보라가 대형으로 돼 있고, 여기도 이쪽에 있고, 모든 교통권이나 이런 게 편리해져요. 그러면 이쪽 가격이 모든 거의 중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레미안도 대단지긴 하지만, 레미안 같은 경우는 너무 외곽 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 있고, 리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건 대로변, 여기하고 영향권이 좀 다른 면을 갖고 있는데, 이 운양역을 놓고 나중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 중에 들어왔던 것들이니까 계획 중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반도 유보라고, 유보라가 이제 되면서 얘가 전체적인 가격을 리더하는 거죠. 얘가 얼마 거래되고 얼마 이제 상승률에 있느냐에 따라서 옆에 롯데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랜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느낌이네요. 할 때, 네. 어느 지역에, 서울의 어느 지역을 투자하면 평형별 투자법이 있어요. 평형별 투자법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지금? 네, 평형별 투자. 그러니까 뭐냐면 강남에 가서 소형을 투자하는 분, 돈이 없으니까 소형하는 거야. 네. 강남 사람들은 네. 중대형을 좋아해요. 중대형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중소형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들이 보시다시피 많이 있어요. 얘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84 이상보다는 84 이하가 훨씬 더 투자 가치가 높고 빨리 올라가고 안정적이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네. 운양동에 대해서 박사님이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2019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조만간 2020년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삼입니다. 전망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금리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에 의한 청약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게 될 거고, 기다리게 되면 전셋값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 규제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거가 계속 중첩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양극화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지는 상황이라 그 양극화에 대한 그 키워드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5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 보면 여전히 규제는 강할 거고, 또 부동산 상승에 강한 금리나 여러 가지 유동자금은 갈 데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또 일어날 거고, 투자 가능한 지역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입주하는 분들은 또 청약을 대기하고 또 전세값을 올리고 전세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도시 위주나 서울 외곽 위주로는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6억짜리 이하나 9억짜리 이하로 이렇게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6억짜리 9억짜리 이하로는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 그거에 의해서 옛날처럼 다시 갭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이제 낮음으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거가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또 고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강남권이나 서울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규제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과 인근 지역은 상승을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상승이라는 걸 얘기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주변 신도시들이 키맞춤이라는 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강 신도시인데 여기 마곡하고 여기 가격만 하더라도 벌써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키맞춤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그 키맞춤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승을 가져온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년에도 여전히 양극화,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의 차이는 나지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GTX D 노선이 실현 가능할까요? 네, 저는 GTX D 노선이 실현이 됐을 때 과연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어디가 될까요? 우리가 어떤 거가 이제 실현이 되고